네, 3월 2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은 이번 주에 내려질까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빠른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선고기일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의원님을 광화문에서 배웠습니다. 예. 예. 어떤 유튜버 같은데 진지하게 인터뷰를 그 미세먼지가 많은 데서 예. 다들 콜록콜록 하는데 인터뷰하고 계시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으로 국회로 너무 바쁘시죠? 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전 국민이 다 그렇게 거리를 헤매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지금 다른 트랙으로 지금 농민 시위 보고 계실 텐데요.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서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오전 새벽 4시경에 실랑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저 상태가 길어진다면 이른바 광화문 농성이 좀 남태령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시국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작가들, 특히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빠른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기일을 안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렇고 그 법률가들의 어떤 상식으로도 그렇고 8대 0의 파면 결정이 날 거라는 그런 굳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연히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요구하는 주장하는 쟁점들, 국힘에서 주장하는 각하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판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거다. 네. 심지어는 한독수 선고와 윤석열 선고 사이에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쟁점의 대상인 것 같다. 네. 등등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만 인식을 해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네. 윤석열 피청구인의 복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런 그 선고 지연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도 선고가 안 되거나 선고 기일 지정조차 없다고 한다면 네. 이건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정문을 보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절차적 시비를 거는지가 좀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예. 어쨌든 5인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했지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영배 등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모순적이에요. 지난번에 그 최상목 대행에 관련돼서 8대 0 전원일치로 그 국회의장 손을 들어줬던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이거 임명하지 않은 것은 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은 봐가지고요. 그 자체로 조금 이율배반적인 결정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상당한 기일, 이것을 네.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일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기일이 며칠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마 상당한 기일이라고 한다면 법률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건가,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자질의 능력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만한 시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열흘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복형 그 재판관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네. 지금쯤은
예. 91일 이상 지나버린 지금쯤은 상당한 기일이 지났던 것이 분명하고 예.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예. 어떤 위헌이라는 결정을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조금 다른 그 재판관들 예. 5분과는 다른 결을 보였던 것은 조금은 우려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뭐 기일을 좀 달라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지 혹시라도 이거 뭐 이 사람 뭐 자질과 뭘 검토할 만한 시간을 달라라는 요구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가.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이 해석을 해준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긴 합니다. 봐주려고 작심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윤석열 내란의 본범인 윤석열과 네. 그 국무회의 과정에 협조를 했던 그 한덕수 네. 말리지 않고 사실상 협조를 했던 한덕수와는 분명히 격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를 지정을 했어요. 4월 11일로. 예. 예. 그런데 이분이 한덕수 기각과 윤석열 석방을 맞추었다. 그래서 윤상현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기 윤상현 의원의 이런 주장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좀 듣고 계십니까? 저기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네, 자기의 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 예. 파면 결정을 인용할 수밖에는 없다. 끝까지 기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전제를 깐 다음에 네. 그 보수적인 재판관들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세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이 어떤 그 민주당에 가장 손해가 되고 국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대로 예. 어떤 방향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탄핵은 인용하되 네. 그 어떤 그 문영배 재판관 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는 4월 18일 전주 네. 이때까지 버텨주다가 예. 동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재판관들이 정말 네. 수구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그 어떤 귀를 기울이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신 같기도 하고 예. 나름의 예. 국힘 쪽 그 의원들이 볼 때에는 예. 어떤 뭐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또 있는 예. 것이기도 한 것이라서 네. 뭐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기를 네.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보이지 않는 큰손 얘기를 물론 이제 양분한 의원께서는 이제 석방이 되던 그날 저희 함께 프로그램 할 때도 이거는 지규현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 어떤 암묵적인 묵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어제 이제 김민석 최고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뭐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상계획 같은 게 필요한 상황 아니냐. 시당치 조의 3월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21일 넘어 지금 28일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일마저도 지금 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 실제로 내부에 그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8대0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날짜가 그 국민이 생각하는 그 상식, 네. 과거 전례보다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제 의심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는 상황인데 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 사안이 갖는 폭발력이라든가 실제 그 우려가 맞았을 때
앞으로 발생하게 될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혼란상, 네. 나라가 아마 절단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절단난다. 예. 그리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 다시 복귀된 다음에 예. 심지어는 이제 내란범들 사면까지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그 2년 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내전과 같은 홍역을 치를 이 위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아까 처음에 제기됐던 그 의심, 김민석 최고위원의 의심이 맞든 틀리든 네. 맞다는 걸 전제로 예. 지금은 이제 대응 준비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저도 결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요. 지난번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야 공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뭐 분열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 사람들이 승복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헌법재판관들이 기일을 늦추는 정도의 협조는 가능하지만 네. 여전히 예. 그 어떤 대통령 복귀 결정을 3명이 다 찬성할 수는 없다는 저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해도 예. 그 인용 결정에 찬성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각 결정에 예, 그렇죠. 기각 결정에 찬성할 리는 없다라는 예. 것이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 것은 네. 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어떤 결정도 찬동하겠다라는 입장을 못 내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 주장을 그래 우리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네. 살인범에 대해서 당연히 뭐 무기징역, 사형 높은 징역형이 나야 맞는 것이지 무죄를 해도 수긍하겠다. 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 성난 그 민심들, 상식적인 민주진영의 그 국민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은 결코 내용으로 보나 절차로 보나 국민들의 뜻으로 보나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네. 입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지고 헌법재판소의 뜻을 그렇게 따르고 싶으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그 명령이나 먼저 따르고 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얘기를 여전히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한덕수 저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아직도 없다. 탄핵 심판을 한번 겪었는데도 아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아직도 회복하지를 못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무슨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연다거나 이게 치안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오랜만에 좀 들어봅니다. 이게 사실은 전두환 때 예, 경찰 용어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자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모든 집회에 대하여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뭐 통합 메시지를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는 압박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서 이 자체로 한덕수 총리는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여전히 복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두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저기를 뭐 재탄핵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부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끝내 임명을 거부하면 다시
탄핵을 해야 한다. 네. 최상목도 마찬가지다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 당론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당론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탄핵 재탄핵 들어가야 된다. 예. 계속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버티면 예. 이것은 명백한 위헌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또 탄핵을 해야 된다. 한덕수도 그렇죠. 최상목도 그렇죠. 언제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언제까지 임명을 하라고 경고를 하고. 네. 이미 경고 날짜는 지나지 않았어요. 예. 최상목은 그랬었고 한덕수는 아직 안 했는데 이번 주도 안 하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음 주에는 해야 된다. 한번 저는 그걸 고려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키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지켜라. 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를 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두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어찌됐든 한덕수, 최상목 다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근데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90일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이제 지치고 이제는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된다. 오죽하면 이제 작가들까지 나서서 한 줄 성명을 내는 이런 사태가 되는 것인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느냐 합법적으로 극우 집회하듯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덮어놓고 지금 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제어할 방법은 없고 국회가 가진 권능은 탄핵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국힘 논리 또는 줄탄핵을 공경하는 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란 옹호당처럼 우리가 관계자들 상대로 폭력이나 테러를 또 사용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적인 절차에 따른 탄핵 심판을 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라고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이 위헌과 위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 진행 중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항소심 선고 기일인데요. 오후 2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죄. 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게 거짓말이다. 네.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이 유죄를 내렸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올려놨다. 근데 그 사진 나중에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진 조작된 거더라. 이 말을 가지고 골프를 쳐놓고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건 의미를 캐내서 억지 유죄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그런데 5개의 공공부지에 대해서 계속 협박을 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고 거부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백현동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더 부탁을 하고 계속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길래 특정한 조건을 붙이고 또 일부의 최소한도의 용도만 받아들여져서 준주거 용지로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문장에 나오는 협박, 뒷문장에 나오는 용도 변경 이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이거든요. 안 들어줬다,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 조건을 붙여서 일부만 수용해줬다 다 빼버리고 협박해서 들어줬다라고 말을 언어를 악마의 편집을 해버린 것이죠. 그 말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판사가
다수라는 그런 그 신뢰 이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은 1심 판결은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네. 2심 판사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그게 제 굳은 믿음이고 많은 수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 나와서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든가 뭐 위증죄로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 자체를 선거법으로 엮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 안규백 의원의 주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로 불성립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네.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 외에는 네.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른바 면책특권인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믿을 수 없고 편견에 가득 찬 판결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문제인데 네. 면책특권도 부정해 버렸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네. 국감과 관련 없는 발언을 일관을 했고 예. 허위 진술로 일관을 했으니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네. 하루 내내 경기지사한테 묻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걸 두고 네. 어떻게 그게 국감과 무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압박을 넣은 거냐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느냐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20차례가 넘는 공문을 보내서 요구하고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심리적 압박 이상은 느꼈을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가. 예. 근데 그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악의적인 그 어떤 허위 진술의 일관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저는 편견으로 가득하다. 네.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판결을 했다고 믿는 입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도 충분히 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예. 법리에 관한 주장 그리고 면책특권에 관한 주장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믿는 것이고 또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공소기각 판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서 오늘 뭐 판결 결과는 당연히 뭐 기대한 대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때도 의원님 무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1심 재판장에게 그렇게 예. 큰 편견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예.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뭐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은 예. 다수의 어떤 어떤 보편적인 네. 합리성을 가진 그 법관 이 수준을 저는 전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결론은 틀렸습니다만은 그 예상을 이 빗나간 제가 잘못이 아니고 그런 편견을 가득하게 보여줬던 네. 그 법관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이, 그러니까 법은 진짜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그것도 계속 다른 사람들은 날로 계산하는데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명분을 만들어줘서 석방시켜버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해놓고 또 한덕수는 3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그 헌법 위반 아니다라는 결정문을 써버리고 그러니까 도무지 국민들의 그 법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법 엘리트들이 법을 가지고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 일종의 정치 행위. 어제 이춘석 의원은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유지했던 것은 외부의 압력과 상관없이 뭔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어떤 국민을 위한 양심적인 판결을 내려라라고 네. 어떤 그 법이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일 텐데 네.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재판인 것처럼 해석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그 가치는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네. 국민의 상식과 어떤 반대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네. 뭔가 조금 뭐 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예.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그 독자성, 자기의 엘리트적인 고집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어떤 역사적인 흐름 법칙에 맞출 수 있는 이런 어떤 거죠 판결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또 그런 법관들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뭔가 한번 연구를 해줘야 할 중대한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세상이 갈수록 진영으로 나뉘고 저 진실이 뭐 두 개의 축으로 상식이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을 맞이할수록 법관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결정 이게 참 필요한 시점인데 그 재판관들마저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각자 예측 못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불행을 떠드는 것이고 국가의 뭐 혼란, 네. 뭐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그러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번 예. 같이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야 할 때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검사 중에도 진짜 의로운 검사 한 명이 없는 거냐 이제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더 평가할 말할 가치를 가치도- 뭐 느끼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뭐 따로 언급조차 하기는 예. 싫습니다. 당내 저도 취재를 해보면 뭐 무죄부터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500만 원 또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것을 대선과 연동해서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당내에서 뭐 어떤 입장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비상의총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이후에 방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침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무죄가 이제 베스트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나올 때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론 이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항소심 이후에 뭐 석 달간 해야 되는 대법원 결정을 뭐 빨리 땡겨서 뭐 5월 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대선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살인을 위한 장치로 가져가려고 한다. 뭐 별별 소문은 다 돕니다. 지금 국회 주변에서. 의원님은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죄가 나면 대법원이 석 달 안에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원칙 네. 이걸 지킨다는 명분으로 빨리 하려고 할 텐데 네. 그 무죄를 확정하는 결정은 뭐 빨리 해도 됩니다마는 무죄를 유죄로 바꿔가면서 네. 뭐 또 전원 합의체까지 거쳐가면서 유죄 결정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기는 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 대선 안에 이게 뭔가 결론이 난다는 거, 예. 대법원의 결정이 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유리 불리 이런 것을 떠나서 네. 그 어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진행을 하고 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좀 일정을 진행하기를 네.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말 그 저 혹시라도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들 네. 저 윤석열을 복귀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어쨌든 무죄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판단이나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것은 하지 않으시는 거고. 만약에 그 만에 하나 예. 뭐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상고를 해서 네. 대법원에서 바로잡도록 노력은 해야 할 텐데 예. 그 부분은 저는 뭐 무죄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예. 가정을 전제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예. 지금 드리기는 어렵다는 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개의 두 사건이 이상하게도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이전에 할 거다.
정치적으로 너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 기일을 잡을 거다 했는데 그 예상도 사실은 빗나간 상황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대단히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견디고 참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서울 고법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라 눈치를 보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서울 고법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서울 고법 판결에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네. 헌법재판관님들은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운명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내전 상황도 필요 없고 또 내란범들이 다 사면을 받고 풀려나도 상관이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지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일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헌법재판소도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보다 더 나쁜 저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탄핵을 기각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탄핵 심판권을 안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정하는 짓은 나는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살인범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피의자라고 기소유예를 해줘 버리면 앞으로 강도죄, 절도죄, 성범죄, 음주운전 다 불기소를 해줘야 하는데 그건 검사가 자기의 기소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다. 있어서도 안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으십니다. 검사의 기소권 부정과 같은 행위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하지 마라. 예, 그것은 네. 헌재의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 헌재 문 닫겠다는 것과 그렇죠. 같다. 예, 내 예. 권한 앞으로 행사 못한다. 예. 이런 권한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없다. 선언하는 건데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못 지키면 네, 헌법재판소를 그만둬야죠. 그렇죠. 예,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위중한 시간이 순간순간 지나고 있어서 하여간 답답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